그날 밤 그녀는 30년을 지켜온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치매 걸린 친정 엄마의 약값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에 남편은 비웃으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죠. 돈 벌 능력 없으면 입 닫고 살림이나 해. 빗물에 젖은 채 쫓겨나던 그 뒷모습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낙인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몰래 식당 불판을 닫고 피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불러온 은순 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식모가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성공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자신을 짓밟았던 그 집을 향해 우아하고도 치밀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희생만이 미덕인 줄 알았던 30해. 하지만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을 목격한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몫의 인생과 짓밟힌 엄마의 명예를 되찾겠다고요. 오늘 그녀는 오직 최은순이라는 이름으로 생애 가장 통쾌한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과연 시어머니의 화려한 팔순 잔칫날, 은순 씨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속아온 그녀가 던진 단 한 장의 서류에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지금 그 기막힌 역전극의 막을 올립니다. 새벽 5시 반. 은순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무거운 몸등을 일으키며 시작됩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남편 박만수의 구두를 닦고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부엌대기로 산 세월 동안 그녀의 손마디는 울퉁불퉁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타박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만수 씨. 과일 깎아놨어요. 나와서 좀 드세요. 과일이 이게 뭐야? 하나도 안 달잖아. 당신은 장 하나 제대로 못 봐. 돈 주는 대로 쓰기만 하면 다야. 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이 우스워 보여? 어머니, 요양병원 면회 갔다가 급하게 오느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처가댁 일엔 발바닥에 땀나게 뛰면서 내 집 일은 뒷전이지 아주. 당신 그 정신머리로 살림한다고 하지. 마, 이럴 거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든가. 55,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여행 다닐 나이라지만 은순 씨에게 이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남편 만수는 밖에서는 인자한 신사 노릇을 하며 덕망 높은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집안 문만 닫히면 생활비 영수증을 10원 단위까지 대조하며 은순 씨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은순 씨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이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은순 씨가 비로소 숨을 쉬는 유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지하, 곰팡이 냄새가 섞인 낡은 연습실에서 열리는 은빛 합창단 시간입니다. 남편에겐 시장에 간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듯 찾아오는 이곳에서 은순 씨는 비로소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최은순으로 존재했습니다. 노래할 때만 숨이 쉬어지네. 내 목소리가 아직 이렇게 맑았구나. 나에게도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연습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속에는 세월의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을 가진 초라한 노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그녀의 눈동자는 18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선율은 그녀의 맺힌 한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이름 석자로 된 무대 하나 가져볼 수 있을까? 아니지, 나 같은 게 무슨. 은순 씨는 늘 그렇게 꿈을 억누르며
다시 무거운 현실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는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독을 품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을 가장하던 은순 씨의 삶에 거대한 해일이 덮쳤습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 친정 엄마 김복녀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최은순 보호자님 맞으시죠? 여기 요양원입니다. 네, 원장님.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나요? 예. 어르신 선망 증세가 너무 심해지셨어요. 시설 기물도 파손하시고 다른 환자분들과도 문제가 생겨서 전문 병원으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비랑 입원비가 꽤 나올 텐데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겠어요? 전화를 끄는 은순 씨의 무릎이 힘없이 털썩 꺾였습니다. 당장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녀의 수중에는 남편 몰래 생활비를 쪼개 모은 단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에게 간신히 입을 뗐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냉소와 고함뿐이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무슨 병원비를 써? 그냥 요양원에 둬. 돈이 썩어 나는 줄 알아? 아들. 진우 역시 자기 아파트 대출금 이자 갚기도 바쁘다며 전화를 피했습니다. 은순 씨는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날 밤 은순 씨는 영안실처럼 차가운 집안을 둘러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처분만 기다리는 나약한 여자로 살다가는 엄마도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라도 우리 엄마 지킬 거야. 나도 손발이 있는데 왜 못 벌겠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다음 날 새벽 은순 씨는 30년 만에 사회라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불판 다 닦았습니다. 다음 거 어디 있나요? 아유, 은순 씨.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손마디 다 상하겠네. 정말 대단해.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사장님, 혹시 잔반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싸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국 끓여 먹게요. 은순 씨는 남편 몰래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로 남의 집 먼지를 털고 밤에는 고깃집의 기름진 불판을 닦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끝은 진물이 나 쓰라렸지만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이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을 보며 은순 씨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던져주는 생활비가 아닌 오로지 제 땀방울로 번 돈으로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친구 중 한 명이 식당 구석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을 닦는 은순 씨를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은순아, 너 여기서 뭐해? 너 박 사장 부인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쉬. 제발 조용히 해줘. 우리 엄마 병원비 보태야 해서 그래. 만수 씨가 알면 나 정말 쫓겨나.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부탁이야. 사정을 알게 된 합창단 친구들은 은순 씨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은순 씨가 일을 나가는 동안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알리바이를 짜주고 반찬을 대량으로 사주며 그녀의 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만수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시장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당신 나 몰래 딴짓해? 만수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은순 씨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은순 씨는 가슴속에 품은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을 생각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순 씨는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만수가 술에 취해 서재문을 열어둔 채 잠든 밤이었습니다. 은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숨겨진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만수 명의로 된 비밀 계좌? 잔액이 5억. 은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장모님 병원비를 단돈 1만 원도 못 보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생활비 10원 한 장에 소리를 지르던 그 남자가 뒤로는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돈의 뿌리는 20년 전 은순 씨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몰래 팔아치운 대금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물려준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죽어가게 내버려뒀다고? 은순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배신감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제 은순 씨는 더 이상 숨어서 불판을 닦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남편 만수는 결국 은순 씨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은순 씨가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뺨등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박만수 마누라가 식당에서 불판을 닦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놈의 합창단인지? 뭔 짓 때문에 당신이 아주 머리가 돌았구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엄마 병원비가 없어서. 닥쳐. 저 노인네 때문에 내 체면 다 구겼어. 당장 짐 싸서 꺼져. 은순 씨는 30년을 지켜온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갈 곳 없는 그녀는 요양병원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미납되어 치료가 중단된 사이 어머니는 홀로 외로운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은순 씨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저 인간을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꼭꼭 갚아줄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은순 씨는 달라졌습니다. 합창단 친구들의 도움으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동안 몰래 수집해둔 남편의 비자금, 계좌 사본과 재산 횡령 증거, 그리고 자신을 집 밖으로 내쫓던 밤의 녹취록까지. 은순 씨의 가방 안에는 남편을 파멸시킬 무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울지 말자. 이제야 알겠어. 저 사람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공짜 식모로 본 거야. 이제 내 몫을 찾아야겠어. 은순 씨는 합창단 무대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된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은순 씨는 지역 명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만수의 처가 아닌 예술가 최은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이영자의 팔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지역 유지들을 대거 초대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은순 씨는 잔치 한 달 전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편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며느리 도리를 하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허허, 이번 우리 어머니 팔순 잔치 아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다들 즐겨주세요. 만수가 단상 위에서 건배사를 외치던 그때 은순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는 축하 영상 대신 남편의 비자금 계좌와 은순 씨가 식당에서 피눈물 흘리며 일하던 모습, 그리고 남편의 폭언 녹취록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씨, 그리고 시어머니. 저는 오늘로 이 집안의 식모 노릇 졸업합니다. 여기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 받으세요. 30년치 월급과 우리 아버지 재산 횡령한 것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체면이 목숨보다 귀한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순 씨는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생애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순 씨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자금 절반과 횡령당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음악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저처럼 다시 시작하는 모든 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인생은 예순부터예요. 우리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은순 씨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슬픔이 아니라 찬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듯 그녀의 60살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사느라 나 자신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은순 씨처럼 아름답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